오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좁으신가요? 아파트 평수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방이 하나 모자라서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좁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그 집은 지구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절대 배운 적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 바로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이후 당신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35평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살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름은 봉수, 아내 이름은 현숙. 결혼 32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에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방 하나였습니다. 세면대와 부엌이 붙어 있었고 이불을 펴면 방이 꽉 찼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골목이었고 비만 오면 습기가 올라와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좁았지만 우리 사이가 넓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 둘 낳고 맞벌이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다시 몇 년 후 35평으로 넓혔습니다.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넓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덜 봤습니다. 봉수 씨는 퇴직 후 작은 방에 틀어박혀 TV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가 밥을 차려도 나중에 먹을 게라고 했고 아이들 전화가 와도 엄마한테 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왜? 뭐가 문제야? 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참는 것도 지쳤습니다. 현숙 씨는 봉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봉수 씨는 눈도 안 돌리고 TV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 현숙 씨는 그날 실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봉수 씨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폭력을 휘둘렀어? 바람을 피웠어? 돈을 안 벌었어? 현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를 위한 마음이 없었어요. 단 한치도. 집은 35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수 씨의 마음은 자기 자신 한 명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속이 좁아? 그런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의 넓이와 좁이는 도대체 어디서 결정되는 건지. 타고나는 걸까요?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무시당하는 것 아닐까? 내가 인정해주면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 혼자 웅크립니다.
문제는 그 담이 남을 막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봉수 씨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퇴직 후 그렇게 변했을까요? 30년 넘게 직장에서 살았습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인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보니 자신은 그냥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기들 삶이 있었습니다. 봉수 씨가 없어도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운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무관심을 강인함으로 포장했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것을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좁은 마음이 파괴하는 것들. 마음이 좁다는 것은 단순히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좁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내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 들릴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면 자신이 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백하게 잘못을 해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자기 잘못을 상대방의 해석 문제로 돌립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입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는 저렇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결핍과 비교합니다. 셋째, 받은 것은 금방 잊고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줬던 일은 그래봤자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라며 금방 흘려보냅니다. 반면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일은 몇 년이 지나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넷째, 모든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틀렸다고 봅니다. 대화가 토론이 되고 토론이 싸움이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며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을 보시면서 주변에 그런 분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이 떠오르셨나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씩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의 비밀. 경남에 사는 72살 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고학력인 것도 아닙니다. 집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에서 할머니와 삽니다. 그런데 이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심심하면 찾아오고 자녀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집을 좋아합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결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한 번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하면 일단 고맙다고 생각해. 설령 그 사람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러고 말아. 오래 끌지 않아.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오래 끌지 않는 것. 참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워하려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강 씨 할아버지는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방 2개짜리 빌라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나이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 이쯤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을 짚어보는 겁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느낍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굳어지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기준은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인정하기 싫으면 변화한 세상을 잘못됐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식을 택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요즘 것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여유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불안감이 생기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인 마음은 좁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마음을 넓히는 것은 연습이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도 쓸수록 넓어지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습 하루에 한 번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빴다면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이것을 매일 하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2번째 연습 먼저 인사하기. 참 간단하지만 이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어떻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는 여유,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3번째 연습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는 말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한번 하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눈에 당신이 갑자기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작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7번째 이야기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힘들면 내가 맞춰주겠다는 마음.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각자 편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반지하 단칸방도 따뜻한 집이 됩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없으면 100평짜리 아파트도 각자의 감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작아서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그 집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작아서 불편하신가요? 전자라면 이사하면 해결됩니다. 후자라면 이사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8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저는 오랫동안 사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수백 가지의 인간관계 이야기, 가족 이야기, 갈등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집이 넓거나 건강이 특별히 좋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남이 실수해도 담아둘 수 있는 여백. 내가 틀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 상대방이 나와 달라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여백. 그 여백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로 주변이 채워져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낡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낡아갑니다. 몸을 위해 운동을 하시듯이 마음을 위한 운동도 하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 먼저 인사해 보세요. 한 번만 내가 틀렸어라고 말해 보세요. 한 번만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게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첫 번째 공사입니다. 집은 돈이 있어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넓힐 수 있습니다.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어디서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